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69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냐 폭압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중에 하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수장으로 있는 우리 법원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날입니다. 조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법치 편에 설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조국 펀드로 알려진 이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주인 또는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오촌 조카를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이 체포영장은 인천공항에서 어제 새벽에 집행이 되었으니까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검사 고형곤은 지난 14일 새벽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연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괌에서 입국했다고 합니다. 입국한 경위는 아직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 입국인지 아니면은 사실은 압송을 한 것인지 어쨌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경영에 이 오촌 조카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쟁점입니다. 지난 주말에 코링크 이 회사의 전 대표 그리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 업체 웰스 CNT 대표 최태식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기각 이유는 범죄를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다. 뭐 이런 이유를 대서 이례적으로 기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적용됐던 법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또는 증거인멸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이례적으로 기각됐는데 다만 기각 내용 중에서 조범동 씨가 주범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범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과연 기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검찰에 따르면은 조범동 씨는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대표를 맡고 있던 코링크 PE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 등과 함께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여죄는 계속 추궁하겠다는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조범동 씨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이 최태식 씨, 웰스 CNT 최태식 씨와 전화를 하면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은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비명을 질렀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검찰 조사로 확인이 되겠지만은 마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관련된 어떤 정부 내의 정보 취득과 관련된 투자가 아니냐, 투자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도 조국 후보자도 같이 낙마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겨야 된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이 또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조범동 씨의 코링크 PE 운영과 그 다음에 사모펀드 운용 등에 조국이나 부인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느냐. 관여하면 이게 법규 위반이 됩니다.
투자한 사람은 운영에 관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드러난 거는 정경심 교수는 이른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와 짜고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2차 전지 제조업체 WFM으로부터 자문용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의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은 검찰은 업계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조범동 씨가 정 교수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확인된다면 이것도 횡령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냐, 청구는 되겠는데 이게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웃기는 겁니다. 이건 뭐, 과거 같으면은 100% 구속인데 우선 증거인멸 해외로 달아났고 또 국내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여기 적용되는 게 상당한 액수의 업무상 횡령 이런 게 적용되니까 이건 뭐 그래도 이 김명수의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명수의 법원이 지금 해온 게 뭡니까? 지난 주말에 이 사모펀드 관련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끊어준 사람입니다.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씌워진 가장 중요한 혐의라는 게 뭐냐면은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징용공 배상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면은 이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 쪽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검찰이 그걸 마치 재판 개입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이 사람을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끌어준 판사가 이 조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까 그 행동의 차이가 참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이 조범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과연 기각될 거냐 아니면은 발부될 거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가슴을 졸여야 되는 황당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은 지방법원장에서 갑자기 대법원장에 임명된 건데 연대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것과 같습니다. 그 뒤하는 행동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선배들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른바 사법 적폐 수사 그리고 재판을 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이 법원이니까 이게 조범동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기우까지 갖게 되는데 글쎄요, 두고 봅시다. 기각을 하면은 그때는 이 법원도 조국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고 법치에 도전하는구나. 법원이 법치 파괴자가 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단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믿을 수 없다 하면은 법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왜 감옥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감옥에. 그리고 구속영장 연장을 해준 게 이 법원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씨가 돈 한 푼 받았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 분 아닙니까? 자, 그건 별도로 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이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한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답니다. 이런 고발을 해야 조국스러운 짓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의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부하 직원들이 만약 동원된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5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답니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현직 검사 출신인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은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들에 대한 위법 행위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 9일 조국이가 법무장관에 취임한 당일 이 김 법무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씨를 수사라인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 총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조국이가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자격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까? 검찰개혁은 핵심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입니다. 그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씨가 검찰개혁을 하고 있고 조국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내일 법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